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강력하고 사악한 존재인 사우론은 제2시대 1600년경에 절대 반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에르기온의 요정 군주인 켈레브린 보르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통해 절대 반지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기온은 안개산맥 서쪽의 에레아도르에 위치한 땅으로 제2시대 700년경에 서쪽의 린돈을 떠나온 놀도르 요정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수도는 오스트인 에드힐이었고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이 이곳에서 에레기온을 다스렸습니다. 에레기온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동쪽에는 난쟁이들의 왕국인 크아자둠이 위치해 있었고 이곳의 요정과 난쟁이들 사이에서는 희귀한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남쪽의 사르바드를 통해 누메노르의 인간들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에레기온은 특히 요정 보석 세공사들인 그웨이스 이 미르다인의 뛰어난 기술과 솜씨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보석 세공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닌 요정 장인이 바로 켈레브린 보르였습니다. 켈레브린 보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능력을 지녔던 요정 페아노르의 손자로 켈레브린 보르의 장인 솜씨는 그에 못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제2시대 1200년경 발라들이 보낸 사자를 자처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에레기온에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타르로 요정들에게 놀라운 기술과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르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던 켈레브린 보르와 에레기온의 요정 장인들은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타르의 정체는 바로 사우론이었습니다. 분노의 전쟁 이후 모습을 감추었던 사우론은 1000년이 지난 지금 발라들이 가운데 땅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요정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정체를 위장하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우론은 린돈의 요정들에게 접근했지만 길갈라드와 엘론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기온의 요정 장인들은 더욱더 높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발리노르로 돌아가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가운데 땅에서 자신들도 누리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사우론은 요정들의 이 소망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사우론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르는 그의 목적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우론은 오히려 요정 장인들을 선동하여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딸 켈레브리안과 함께 크아자둠의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안개산맥 동쪽의 로스로리엔으로 건너갔지만 난쟁이들과 악연이 있는 신다르 요정인 켈레보르는 도움을 거절하고 에레기온에 남았습니다. 에레기온의 2대 군주가 된 켈레브린 보르와 그를 따르는 요정 장인들은 사우론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1500년경 이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힘의 반지들의 제작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0년에 이르면 총 16개의 강력한 힘의 반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직후 사우론은 에레기온을 떠났고 켈레브린 보르는 사우론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3개의 위대한 힘의 반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넨야, 빌야, 나레아였습니다. 넨야는 물의 반지로 미스릴과 하얀 돌로 만들어졌고 공기의 반지인 빌야는 금과 사파이어로 불의 반지인 나레아는 붉은 루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정들의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배운 사우론은 모르도르로 돌아가 1600년에 운명의 산에서 이들을 능가할 가장 강력한 반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바로 절대 반지였습니다. 절대 반지는 지배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힘의 반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손가락에 끼운 순간 켈레브림보르와 에레기온의 요정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을 느낀 켈레브림보르는 힘의 반지들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켈레브림보르는 로스로리엔의 갈라드리엘을 찾아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사우론이 힘의 반지들을 찾아내기 위해 에레기온으로 돌아올 것을 짐작한 갈라드리엘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3개의 반지들을 안전한 장소로 보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 후 켈레브림보르는 렌야를 갈라드리엘에게 주고 에레기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빌야와 나랴는 린돈의 길갈라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우론의 침공에 대비해서 방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요정들이 자신의 정체와 계획을 알게 되자 사우론은 분노하였습니다. 사우론의 계획은 절대반지를 통해 힘의 반지들을 가진 요정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레브림보르가 반지들의 사용을 금지하자 그 계획이 헝클어졌습니다. 결국 사우론은 힘의 반지들을 손에 넣어 다른 종족들에게 나누어줘 그들을 타락시키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사우론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의 반지들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레기온의 요정들을 공격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우론은 모르도르에서 착실하게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탑인 바라뚜루가 세워졌고 오크와 트롤, 그리고 옛날부터 모르고스에게 속아 사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동부와 남부의 인간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였습니다. 1695년 마침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여긴 사우론은 에레기온을 침공하였습니다. 에레기온은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지만 사우론의 군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강력하였습니다. 사우론의 목적은 단지 힘의 반지들을 손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레기온과 린돈의 요정들을 멸망시켜 에리아도르를 지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에레기온은 함락당하고 켈레브림보르는 사로잡혔습니다. 사우론은 9개의 반지를 손에 넣었고 켈레브림보르를 고문하여 마침내 7개의 반지의 행방까지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켈레브림보르는 갈라드리엘과 길갈라드에게 보낸 3개의 반지들의 소재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자신의 1차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긴 사우론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켈레브림보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창으로 꿰뚫어 자신의 군대의 깃대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에레기온은 멸망했고 사우론의 앞을 막을 자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사우론은 사악한 존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계획을 준비했고 상대방의 갈망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이용하고 타락시켰습니다. 켈레브림보르 역시 그의 희생양이었고 그렇게 반지의 제왕의 중요한 물건인 절대 반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레기온이 멸망한 직후 벌어진 요정들과 사우론의 전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